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상 콘방와 콘니치와 오하요 고자이마스. 자, 오늘은 일본 근세 소설 문학 강의에 앞서서 일본에 관심이 있는 경우 한국에서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 원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는 동화 혹은 옛날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모모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이 주가 되는 만화책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근세 초기 소설 양식 중 하나인 아카홍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음에 이어질 근세 소설 강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작품 감상 먼저 하는 셈입니다. 모모타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강에서 떠내려온 복숭아를 하나 주었는데 그 속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서 도깨비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소식에 수수경단을 먹고 싶어하는 개, 원숭이, 꿩을 부하로 삼아 도깨비 섬을 정벌하고 많은 보물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우리가 흥부놀부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교육을 받은 일본 사람이라면 모를 도리가 없는 모모타로 이야기입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에서 접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스토리와 플롯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이 에도 시대에 이르러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림과 글의 형태로 많은 작가들에 의해 이야기가 다듬어지면서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다양한 모모타로 이야기들 중에서 원형을 유지하는 버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을 이번 강의에서 다루어 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자료는 모모타로 옛날 이야기 재판인데 모모타로 무카시가타리 사이한입니다. 이것을 원문, 현대 일본어역, 한국어역을 통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무카시가타리라는 말은 옛 석자와 말씀 어자로 옛날 일에 대해 말하기, 이야기하기 정도의 뜻입니다. 보통 쓰는 말은 아닙니다. 단순히 옛날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재판이라는 말에 더 시선이 갑니다. 법과 관련된 그 재판이 아니라 책을 찍기 위한 인쇄판을 갈았다는 말입니다. 목판 인쇄용 판본이 수명을 다해 새로 만들었다는 말이니까 당연히 많은 책을 찍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많이 읽혔다는 것, 그리고 인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책이 많이 팔리는 건 부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이야기 장르 분류에서 보면 근세 소설 중 키비오시라고도 합니다만 그 수준이 근세 초기에서 말기까지 이어진 크사조시, 그 중에서도 아카홍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크사조시는 1600년대 후반에 많이 발표된 동화 비슷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빨간색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카홍, 즉 빨간 책이라고 했는데 모모타로 이야기가 거기에 속합니다. 문학 장르 속에는 근세 소설 개론은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모모타로 강의 바로 다음 강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의한 바에는 돈돈 선생 영화의 꿈, 켄켄 센세 엥아노 유메, 영화의 꿈이 근세 소설 키비오시, 즉 쿠사조시 중에서 어른용 이야기인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 아카홍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강독 사이사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앞서 돈돈 선생 영화의 꿈에 이어 에도 우마레 우아키노 카바야키라는 아주 재미있는 근세 소설을 강독하려다가 근세 소설 개론을 준비만 하고 자꾸만 미루고 있는 것을 반성하는 겸 근세 소설의 바탕을 이루는 이야기를 소개하여 일본 근세 소설 강의 이해와 실제 작품 감상을 통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본의 동화로 너무나 잘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조금 더 깊은 세계를 가진 모모타로를 3번의 같지만 서로 다른 강의를 통해 확실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본 문화 이해에도 꼭 필요한 대상입니다.
이제 진행할 이야기는 니시무라 시게노부의 그림으로 1774년 무렵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모모타로 옛날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출판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을 원문, 현대 일본어요, 한국어 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에서는 이른바 변체가나, 헨타이가나라고 해서 1900년대에 일본에서 히라가나 글꼴이 고정되기 이전에 다양한 히라가나 글꼴이 쓰여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뜬 것이 모모타로 무카시가타리에 쓰인 글꼴들을 캡처하여 모아본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거의 모든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표를 보면서 근세 소설, 근세 일본 소설 본문 강독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전혀 없기는 합니다. 저도 소개를 해야 하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본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그런 탓에 읽기도 어렵고 게다가 문장 자체가 현대의 문장과는 달라 일정한 공부가 없이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가나 글자를 현대 히라가나로 복원했다고 해서 해석도 자연스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쉬운 듯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일본어 실력이 월등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는 변체 가나, 헨타이 가나도 살펴보고 원문도 한번 원문 그대로 번역해보고 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그것들을 현대 일본어로 옮겨 한국어로 번역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사실 짧습니다. 현대 일본어 번역 등은 일본어 튜브가 한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쓰셔도 좋습니다. 다만 일본어 튜브 현대어 역입니다 정도는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화 혹은 소설, 근세 소설이라고 하니까 이 소설이 지닌 상징성이나 교훈적 내용 같은 것들도 강독 사이사이 그때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고 마음에 걸리는 것은 모두 다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강의를 포함하여 3번의 서로 다른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째 강의는 조금 단순합니다. 크스야마 마사오라는 작가의 모모타로 이야기를 강독해 보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전중에 만들어진 일본적인 것의 모델로서의 모모타로가 있다고 한다면 크스야마의 모모타로 이야기도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만들어낸 모범이 되는 아이 혹은 훌륭해지는 아이의 모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이지 시대의 심상소학교 독본 속이 모모타로 이야기하고 타이쇼 시대 심상소학 국어 독본 중의 모모타로 이야기를 어렵지 않으므로 강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강의는 초기형. 오늘 다루는 모모타로 이야기를 말하는데 그 초기형이 다듬어져 만들어진 공동체 모델형, 즉 메이지, 타이쇼 시대 교과서에서 다룬 모모타로 이야기를 앞선 2 강의에서 다루었다면 그 초기형과 공동체 모델형인 모모타로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의 세계를 크게 넓혀 재미를 준 아크타가 류노스케의 근대 단편소설 모모타로 이야기를 강독해 볼 셈입니다. 초기형이니 공동체 모델형이니 하는 말은 제가 자의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전체를 조망하여 더 좋은 표현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는 아이들이 읽는 동화처럼 되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 쓰기를 반복한 이 일본의 기초, 바탕, 근저, 공통의 이야기에서 일본어 공부만이 아닌 어떤 일본만의 모습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공 모모타로를 그린 그림만 해도 일본인이라면 모모타로에 대해 거의 한결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올린 일러스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도 종종 보셨을 특징을 지닌 일러스트로 디자이너가 무료로 공개한 일러스트입니다. 머리 스타일이 옛날 아이들 스타일로 앞머리를 기르고 윗머리를 밀고 있습니다.
니뽕이치, 즉 일본 제1이라는 깃발을 들고 이마에는 하치마키라고 해서 띠를 두르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일본 국기인 동그란 태양, 히노마루가 그려진 부채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일러스트에는 칼을 차고 있지 않지만 칼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허리춤에 있는 주머니는 수수 경단을 넣은 주머니로 보입니다. 이 그림이 일본 사람 공통의 기본 장착 아이템인 모모타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초기 모모타로 이야기는 유치한 내용의 스토리나 플롯, 스토리는 이야기의 진행이고 플롯은 왜, 어째서 라는 이유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허점이 가득하며 지금은 추가된 인과응보, 권선징악 같은 것도 없는 모모타로 이야기지만 모모타로 이야기의 원형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후대에 변화해 갔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적은 사람은 니시무라 시게노부입니다. 본명은 이시카와 토요노부입니다. 1711년에 출생하고 1785년 세상을 떠난 에도 시대의 우키요에를 그린 화가라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으므로 작가 소개는 굳이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키요에는 단순히 에도 시대의 풍속화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언젠가 우키요에도 강의를 해볼 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만에 살펴보다가 혹시 모모타로 발견! 하고 조금 기쁘다가만 긴타로를 그린 우키요에입니다. 긴타로가 누구야? 하시는 분은 제 회계모노가타리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키요에 전문가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재미있게 소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재판 모모타로 옛날 이야기의 서지사항은 특별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 다룰 필요도 없을 뿐더러 특별한 것도 또 없습니다. 작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 서지사항이 본문 이해나 우리들의 감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책의 크기는 아주 작아서 사진에서 보는 지금의 문구판보다 조금 큰 정도로 세로 17.5cm, 가로 12.5cm입니다. 사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책이 아카옹, 실제 내용은 조금 이의가 있을 수도 있으나 어쨌거나 형식상 아이들을 위한 옛날 이야기 그림책이라는 점은 지적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부과해 두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번 강의 대상을 다룰 때 가능하다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글만이 아니라 그림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다른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애터기라고 해서 그림을 해석하는 일입니다. 글이 가득하여 장면을 세세히 설명하고 있는 경우라면 굳이 그림을 풀지 않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만 이제 다룰 재판 모모타로 이야기는 글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노부부가 젊어졌다는 글은 있는데 복숭아를 먹었다는 글이 없이 젊어졌다라고만 적습니다. 복숭아를 먹은 이후로 젊어진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전제가 책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뭐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때 독자가 젊은 모습을 한 과거 노부부의 변화를 그림으로라도 확인하고 복숭아를 먹어서 젊어진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유추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보아도 그림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복장사나 생활사 등 그 시대의 풍속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있고 글 못지않게 그림이 큰 비중을 지닌 글이 그림을 위해 있다고 느낄 정도이므로 그림 풀기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히 했나 싶기도 합니다. 그냥
잘 아는 척을 할 필요 있는데 말입니다. 자, 저는 편한 길만 가고 싶은데 이 모모타로가 저를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강의 속에 하나를 착수하면 여러 가지가 어딘가에서 튀어나와 나도 공부해야 돼, 나도 배워야지, 나도 있는데 라고 저에게 공부할 것을 강요합니다. 마치 논문 한 편을 써내는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재판, 사이향, 모모타로 옛날 이야기, 모모타로 무카시가 따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오른쪽 위의 사람 왼쪽 장지문에 니시무라 시게노부 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자로 화자를 화자로 알아보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화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구누구 글이라는 식으로 적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화가인 시게노부가 글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꾼이 아니라 우키요의 화가가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완성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이 집게를 들고 화로 속 글씨를 정리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원문도 읽고 원문 나눈대로 간단하게 현대시로 어떻게 읽는지 해석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역을 나가고 한국어역도 보겠습니다. 원문에 어떻게 써있냐면 무카시 아따토사 조금만 지금 예전에 조금 치가 없습니다. 예전에 다 컸습니다. 지치와 야마의 크사카레니 무카시 옛날 아따 있었다 또 라고 사 말이야. 옛날에 있었다고 해. 뭐가? 지지와 오지상이죠. 지금 지지하면 이 할아범, 바바하면 할멈이 있는 느낌인데 지지는 할아버지입니다. 오지 할아버지는 야마의 산으로 크사카리 크산은 풀이고 칼은 배다는 뜻입니다. 풀베러라는 뜻인데 사실은 풀베러 산을 왜 가요? 풀베러는 들러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 나무라로 갈 겁니다. 현대역도 제가 써놨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 더 좋은 현대역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무카시무카시노 고토다토사 옛날의 일이라고 해. 아르 오지상가 어떤 할아버지가 시바오카리니 여기 지자가 있는데 이걸 지초진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섬나무인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땔감나무 정도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땔감을 베러 정도 카르 예자입니다. 이게 그럼 예촉이 들어보셨어요? 예촉이 뭐예요? 풀을 베다는 뜻입니다. 그 기계를 예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하러 땔감을 하러 야마의 산에 있단다요. 갔다고 해. 좀 느낌입니다. 또 원문 또 볼까요? 모모타로와 오모시로이 여기 이 오도로지는 히라간을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타로우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는 원문에 타라 이게 옛날식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본어의 히라간의 표기가 글자 자체가 지금의 우면 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된 건 겨우 1900년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폰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찌됐건 모모타로와 오모시로이 모모타로는 재미있어 그런 뜻입니다. 현대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책의 그림을 보면서 막 이렇게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추임새를 넣는 것 같습니다. 모모대로야 재밌어요. 아니면 이 한 그림 속 이야기의 순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아래 두 사람이 말이 있자 그것을 왼쪽 위의 사람이 조용히 들어라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래 두 사람의 말, 이어서 왼쪽 위 사람의 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그게 순서인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끼어드니까 그거에 대한 제지를 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왼쪽 아래 사람이 말합니다. 소노 아토테 우사기노 테카라 오 키키타이 소노 아토데 그 다음에 우사기 토끼의 테가라는 수훈 어떤 걸 해낸 걸 말합니다. 을 키키타이 듣고 싶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대역은
소래가 왔다라. 그 이야기가 끝나면 우상이너 태가라. 토끼의 수은이라는 뜻입니다. 를 기카세때그다사 들려주세요 라고 제가 해석을 해놨는데, 이 원문에 원작이 있고 또 현대역 아니면 이 다른 나라 언어, 한국어든 어떤 언어 바뀔 꼭 언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이 충분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바꿔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원래의 뜻과 너무 바뀌면 또 그렇긴 하죠. 그래도 저작권이 끊긴 이야기들은 어떤 가능성도 있냐면 이야기를 다시 쓰기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원작을 해보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근대 초기의 작품들, 한국 작품도 마찬가지고 일본 작품, 뭐 중국 작품,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작품들. 그거를 현대에 맞게 새로 다 고쳐 쓰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작가도 출연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원작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튼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서 토끼의 순, 우사기노 테가라은 카치카치산을 옛날 이야기 중에 카치카치 야마, 카치카치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카치카치산을 에도 시대에 부르던 이름이 토끼의 수은입니다. 일본 동화 중에서 카치카치산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이 작품 역시 많은 작가들이 다시 쓰기를 하였습니다. 근대에는 나사요 오사무의 카치카치 야마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귀염을 받던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잡아와서 너구리탕이 될 운명에 놓인 너구리가 거꾸로 할머니를 속이고 할머니를 탕으로 끓여놓고 도망을 칩니다. 나중에 그것을 들은 토끼가 꽤나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카치카치는 부시도를 딱딱 두드리는 소리가 일본어로 카치카치입니다. 너구리가 큰 땔감을 짊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뒤에서 불을 붙여서 큰 화상을 입히는 복수를 할 때 한국말로 그 부싯돌을 딱딱 두드려 내는 소리가 카치카치입니다. 그리고 화상을 입은 너구리의 등에 고추 깬 것을 좋은 고약이라고 바르기도 하고, 마지막엔 너구리를 비아호수, 교토 위에 있는 지금 있는 호수죠. 그 호수에 빠뜨려 죽이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얼마나 이야기가 기대가 되었으면 벌써부터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까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왼쪽 위의 사람이 죄질을 하며 말합니다. 나마떼 깊게, 나마떼 잠잡고 깊게 들어. 뭐 그 원문이나 현대어랑 똑같습니다. 나마떼 고나노시오 깊게, 참 조용하고 이야기를 들어. 본문 첫 번째 장은 화로 옆 세 사람과 텐마루에 앉은 두 사람이 모모타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이 혹은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화로 가까이의 세 사람과 차가운 텐마루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잔과 받침이 있는데 차를 대접하는 걸까요? 집게를 집어 화로 속 불이 붙은 숯을 다루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른쪽 위에 남자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는데 머리 앞쪽으로 니시무라 시게노부 화라는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신이 그림 속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커다란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보면 어엿한 사무라이입니다. 와키자시, 즉 보조 칼치고는 너무 큽니다. 그런데 하나인 것을 보면 와키자시 같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 하나도 정말이지 확정이 쉽지 않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상인도 와키자시를 찰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 인물은 상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앞 사람은 사무라이 복장입니다. 그 바로 왼쪽 사람이 텐마루 왼쪽에 정자를 하고 앉은 사람에게 조용히 들으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니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화로를 마주하고 등을 보이는 사람은 카미시모, 즉 어엿한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분명 보신 적이 있으실 어깨가
엄청 넓은 뽕이라도 들어간 것 같은 넓은 예복을 가미시모라고 합니다. 가미는 위고 시모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원뜻은. 그런데 이 어린이에게나 들려줄 가벼운 동화를 사무라이로 보이는 청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집중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 모모타로 이야기가 아이들 지향이 아닌 어른을 위한, 적어도 청년층을 위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화 모모타로 이야기는 현재 주인공 자체가 어린아이로 그려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그림에서 우리는 어른, 적어도 아이는 아닌 청년으로 보이는 독자를 발견합니다. 아니, 어른이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듣는다고요? 이런 식의 의문은 지금 여러분과 같은 수준의 지적 능력에서는 나오는 의문이지, 과거 시대에는 이런 부족해 보이는 이야기도 당시의 독자나 청자들에게는 정말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지금 생각해보면 허술하게 그지없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서워하고 즐거워했는지, 그리고 더 이야기해달라고 졸랐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머리를 빡빡 민 친구는 사쪽에서도 다른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어떤 신분일까요? 헤어스타일에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좀 부족하여 나중 혹은 죄송합니다. 다음 생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다음 생에 다시 저처럼 태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강의한 돈돈 선생 영화의 꿈에서도 머리를 민 친구인 자토 크이치가 등장합니다. 자토 있지라 들어보셨어요? 자토, 즉 눈이 보이지 않아 안마사나 비파법사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자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추종해 보는 것도 문학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재밌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책의 첫 번째 장에서 화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을 넣은 것은 참 특이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당시에 발간된 책들은 이러한 장면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의미보다는 당시에 책을 만들 때 하나의 형식으로 이야기 앞에 둔 것 정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면 오른쪽 왼쪽 페이지입니다. 지지와 야마의 크사카리니, 아까 나왔던 거죠. 오지상과 야마의 크사카리니 이마시타. 할아버지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여기서는 시바카린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네요. 할아버지가 산으로 가는 이유가 풀을 베러 갔다고 하는데 보통은 시바카린이, 즉 섬나무하러 혹은 나무하러 정도로 정리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에 나무를 하든 풀을 베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 마쳤는지 어찌됐거나 할아버지는 귀가를 서두릅니다. 쿄와 이코 노도카나 히자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카흐는 이코니 부사입니다. 더욱 노독하다, 화창하다, 히자, 히데아르,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서로서로 야도에 가이리마쇼. 슬슬, 여기 야도는 보통 숙박지, 여관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집을 말합니다. 슬슬 집으로 가이리마쇼, 돌아가자. 마방아 마떼하로, 지금이 오바상가 마떼이르다로 이런 표현인데 현재 일본하고 많이 다른 거 아시겠죠? 대신 일본어 어느 정도 수준을 모르시면 그 말이구나 라는 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현대역은 교와 도테모 노도카나 이치니치다네 서로서로 우찌에 가에로 오바상가 마떼이르다로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어렵지 않죠? 오늘은 참 화창한 날이구나. 이제 슬슬 집으로 할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가자. 할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야. 근데 왜 할아버지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어지는 할아버지의 이 말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염려하는 고운, 착한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할머니의 대사가 또 이어집니다. 모히도츠 나카레테 고이 써있지만 나가레테 고이입니다. 나카레테 고이, 나가레테 고이.
지진이 신지요, 신재요 되는데 원래 지금 같으면 할아버지에게 신재르라는 말은 바치다 사시향에 드리다 말입니다. 사때 후식이나 뭐뭐자 되어 있지만 이거는 사때 후식이나 뭐뭐자 해야 됩니다. 그건 그렇고 후식이다, 신기하다, 뭐뭐자 복숭아구나 표현입니다. 현대역 보시면 뭐뭐요, 모이터즈 나가랬다고 복숭아야 하나 더 이렇게 흘러와라, 흘러오렴. 오지상이 향해요. 할아버지에게 드려야지. 사때 그건 그렇고 고래와 덧대모 후식이나 뭐뭐다네. 이건 정말 신기한 복숭아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현대역도 화면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해 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복숭아야 하나 더 흘러오거라. 할아버지한테 줘야지. 그건 그렇고 이거 참 신기한 복숭아일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흘러오라는 말은 이미 하나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림에서는 하나밖에 확인이 안 되지만 할머니는 복숭아, 그것도 할머니 머리만한 것을 2개 얻은 것입니다. 그림을 보고 짧은 대사를 보고 유추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줄 생각을 하는 것은 노부 사이가 원만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할머니 발이 맨발인 것을 보면 가난함을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적어도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지문으로 보아야 하고 작가가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문을 진어분 혹은 토가키라고도 하고 회화문은 그냥 카이아붕, 회화문을 소리를 읽어서 카이아붕입니다. 미즈노 나카레토 히토노 구아호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미즈노 나가레토 히토노 카호와 현대역 같습니다. 사리토와 시레노 모노자. 자, 현대역을 볼까요? 미즈노 나가레토 물의 흐름과 히토노 카호와 사람의 과보인데 이건 인과응보를 말하는 겁니다. 더테모 도무지 좀처럼 와카리 시레나이 이해하는데 이해하고 아는 거죠. 실은 알기 어려운 모노다네 것이구나 정도입니다. 현대어 그냥 읽으면 좋을 거. 그래도 편할 것 같은데 흐르는 물과 사람의 인과응보는 좀처럼 알기 어려운 일이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그 이야기의 전개에서는 인과응보의 이야기라든가 그 인과응보는 나오거든요. 도깨비를 혼내주고 그리고 이 노부가 젊어져서 부자가 되고 그런 건 나오는데 결과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문으로 흐르는 물과 사람의 인과응보는 좀처럼 알기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말은 뜬금없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 독자의 역할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 훌륭한 독자가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다른 해석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쪽에서 할머니의 맨발과 왼쪽 위에 있는 아마도 2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초라한 집이 눈에 띕니다. 집 앞에는 좁은 길이 지나고 있고 대문까지는 토비시, 한국말로는 진검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나무로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쪽에서 2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급상승을 합니다. 노부부는 젊어지고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복숭아 효력이 거기까지 미치는 걸까요? 보통의 모모타로 이야기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복숭아를 주웠는데 거기에서 모모타로가 태어나고 커서 모험을 떠날 때 수수경단을 해주는 가교 역할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둘 다 젊은 사람으로 변신하고 부유함도 갖춘 상태로 바뀝니다. 도전도 고난도 없으면서도 가장 복을 받은 존재는 모모타로가 아니라 이 2 노인인 것입니다. 운이 좋은 이 2 노인에게 더 좋은 운이 따라옵니다. 자식이 생깁니다. 자식이라고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말입니다. 여하튼 지금으로 말한다면 로또는 너무 좋고 미국의 파워볼 같은 것에 당첨되어 엄청난 부자가 된 셈입니다. 이 노부부가 한 일이라고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강에 가서 빨래를 하고 복숭아를 주워온 것뿐입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같은 면이 있을까요?
노부부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을까요? 이미 말한 것처럼 세 번째 면 오른쪽 왼쪽 페이지는 이게 무슨 일일까 싶을 정도로 격변합니다. 오른쪽 아래 산파를 돕는 여성이 말합니다. 데카시야따 오토코노코 시야 사떼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데카시야따 오토코노코자 사떼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현대역 보시면 요크야따 오토코노코다네 사떼 잘했어요. 사내 아이구나. 사떼 어디 좀 봐요. 이 느낌일까요? 이 한국어 번역 그리고 일본어 현대역도 완전히 새롭게 고쳐도 됩니다. 너무 원래 써 있는 글 그대로 하려면 잘 전해지도 않습니다. 뜻이. 아무튼 고노코와 지오이 코자 오레카 테오 하네노케 모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노코와 이 아이는 차자입니다. 고노라고 읽어야 됩니다. 코와 아이는 지오이 코 강한 코 아이야. 오레카 오레노 와타시노 테오 손을 하네노케를 뭐냐면 이렇게 좀 뿌리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모우스란 말은 그냥 특별한 뜻이 없고 하려고 한다는 느낌입니다. 현대역 보시면 고노코와 토테모 겐키가이 와타시노 테오 하라이노케요 또 시테이르 이 아이는 엄청 힘이 세구나. 내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자는 대사와 이야기 진행 순서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생략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림이나 만화라는 것이 생략과 상상의 미학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근세 소설을 강독하는 중입니다. 노부부는 사라지고 갑자기 사내 아이가 태어나고 산파는 아기가 아주 힘이 좋다고 말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두 페이지를 이해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카양으, 현대 일본어로는 와카가에르, 즉 젊어진다는 표현이 있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에도 주어음 복숭아를 먹어서 회춘을 한 것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야기꾼이 있다면 그나 그녀가 그런 대목을 보충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자의 활동이 더욱 커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요. 먼저 할아버지가 젊어집니다. 시시가 와카야크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시시가 있으니까 시시? 시시하면 사자인데? 라이옹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니즈를 말하는 거죠. 또 카도 가란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와카야크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와카가에르 밑에 있는 것처럼 오지사 와카가에르 할아버지 젊어지다. 다시 젊어지다는 뜻입니다. 할아버지가 젊어진다 하면 되겠지. 원래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다 느낌입니다. 이게 그 그림 할아버지 그쪽 옆에 젊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모타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황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일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아는 모모타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어진다는 거 없었는데? 하고 말입니다. 복숭아에서 사내 아이가 나오는 것, 즉 과생다. 다시 말해 과일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회춘이라고 하고 한국 사람은 물론 일본 사람도 놀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모타로 이야기는 원래 이처럼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야기 같은 회춘담입니다. 두 노부부가 복숭아를 먹고 젊어지는 기적을 이룬 이후 인간의 몸으로 모모타로를 낳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바로 복숭아에서 직접 모모타로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을 회춘담이라고 하고 뒤의 것을 과생담, 다른 말로는 회춘형 아니면 과생형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야기의 형태입니다.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낳는 것과
등장인물과는 상관없이 태어나는 것은 그 인연의 깊이에 있어서 꽤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 초기에 모모타로는 회춘형이었는데 에도 시대에 호기로 오면서 대부분 과생담으로 변하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에서 회춘이 어울리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노인들이 회춘을 하여 아기를 낳는 것과 아기가 복숭아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은 그 차이가 무척 큽니다. 노 부부가 복숭아를 먹고 회춘을 하는 이 이야기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것인데 뭐 이렇게 수준이 낮아 이런 느낌과는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주제로 한일 이야기를 비교하는 연구를 한다면 멋진 논문 하나는 나올 것 같습니다. 회춘담과 과생담으로 보는 한일 이야기 문학 연구. 제목도 멋있습니다. 실제로 써보면 쉬운 논문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아이디어는 참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제목으로 연구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어 튜브인 제가 제 일본어 한자 사전에 꽤나 많은 논문지를 던져 놓았는데 책이 잘 안 팔리니까 아쉽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텐노, 천황 혹은 신도에 관한 강의를 하나 할 생각입니다. 더 시간이 걸려야 할지도 모릅니다만 그리고 실제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저도 모르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런데 젊고 잘생긴 사람인 할아버지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왼쪽 그림이 왼쪽 누워있는 과거 할머니는 분명 아기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할아버지, 아니 젊은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레시야 우레시야 모모카 고노 야으나 코니 나츠다 나와 모모타라으 또 지케마세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우레시야 우레시야 모모가 고노요나 코니 나tta 나와 모모타로 또 지케마쇼 이렇게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자, 현대역 볼까요? 도테모 우레시네 무척 기쁘구나 모모가 복숭아가 코노요 이렇게 고도모니 나루 또한에 아이가 되다니 말이야. 나마이와 이름은 모모타로 또 지켜요. 모모타로라고 짓자 붙이자 라는 뜻입니다. 현대역 되어 있죠. 이거 참 기쁜 일이구나. 복숭아가 이렇게 아기가 되다니 아이가 되다니 이름은 복숭아 아이 그러니까 모모타로라고 지어야겠어. 응? 여러분 지금 뭔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어요? 복숭아를 먹고 젊어져서 아기를 갖고 낳은 게 아니었나? 지금 출산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숭아가 이렇게 아기가 되다니? 라니? 복숭아 덕에 젊어지고 아기도 낳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복숭아가 이렇게 아이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말을 놓고 본다면 모모타로는 젊어진 할머니한테서 나왔을 수도 있고 할머니가 하나 더 얻었을 수도 있는 복숭아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숭아를 2개 얻어 하나는 노부부가 나누어 먹어 젊어지고 나머지 하나에서는 모모타로가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가 혼동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로 확실히 정했어야 하는데 주의가 부족했던 걸까요?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바 와카야기 되어 있습니다. 오바사 와카가에르 할머니가 젊어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어지는 모습도 안 나오고 단지 이 말을 통해서 젊어진 할머니, 젊은 여성이 된 할머니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젊어지다와 함께 대사가 아닌 지문으로 보아야 하는데 대사와 지문이 특별히 구분되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춘한 아내가 말합니다. 잘 보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고 아기를 낳는다 힘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멋진 이불을 덮고 있는데 이불 위에 새겨진 문양이 오동나무 잎사귀입니다. 여러분, 오동나무 잎사귀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의 문장에 쓰이기도 한 사실이 저는 토로입니다. 또 가볼까요? 우레시우 고장스 되어 있습니다. 우레시우 고장스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 현대의 표기하고 이 에도 시대의 표기도 정말 달랐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우리 옛날에 한글로 쓰여 있는 글을 보면 당황스러운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부분의 일본어역은 나한테 우레시 고도다로 어떻게 이런 기쁜 일이 정말 기쁜 일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복숭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낳았으니 이렇게 기쁜 것이 아닐까요? 앞선 남편의 말은 여전히 이상한 말입니다. 복숭아를 먹은 덕에 둘이 젊어지고 젊어진 둘이 아기를 낳았다는 전개가 맞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마법의 과일을 아시나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본 신화 속에서는 복숭아가 부정을 물리치는 과일로 그려집니다. 제 일본 신화 고사기 이야기 강의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천에 철을 만나러 간 이자나기가 괴물이 된 아내 이자나미 등을 물리치려 던지는 것이 복숭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오공하면 복숭아가 바로 생각이 날 정도이니 아무튼 동양권에서 복숭아는 신성한 과일입니다. 실제로는 복숭아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제 동생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같으면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는데 복숭아는 여성의 엉덩이를 상징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여성이나 여성의 음부를 가리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들 중에서 복숭아가 갈라지며 그 속에서 모모타로가 태어나는 장면이 있는데 복숭아가 여성의 몸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두 노인을 회춘시키는, 즉 젊게 만드는 역할을 복숭아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확인하자면 회춘을 통해 아기를 갖고 낳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라서 그런지 왜 두 노인이 그러한 은혜나 기적, 은총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서 복을 받았을까요?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치코코로 모 나우때 오시아와세 고래 유오 마이레 되어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읽으면 치코코로 모 나때 오시아와세 고래 유오 마 오니메나사이 느낌인데 현대역을 볼까요? 공아 무진히 우마레때 요카타 데스. 아이가 무진히 무사히 태어나서 잘 됐습니다. 고노 오이오 이 따뜻한 물을 오노미나사이 드십시오 표현입니다. 여기서 치고코로, 이거 한자 혈심이거든. 피혈자 마음심 써서 치고코로는 뭐냐면 아기를 낳은 다음에 출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게 없었으니까 잘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슬이 약이 필요한 걸까요? 그 다음 문장 구슬이요 치토 신세마쇼 돼 있습니다. 와타시와 구슬이요 스코시 하게마쇼, 저는 약을 조금 드릴게요 표현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낳으면 따뜻한 물을 마시는 풍습이 일본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약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약인지 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모모타로의 탄생에도 세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 부부가 복숭아를 먹어 젊어지고 임신하여 모모타로를 직접 낳는 것. 두 번째, 노 부부는 젊어지지 않고 단순히 복숭아에서 모모타로가 태어나는 것. 세 번째, 노 부부가 복숭아를 먹어 젊어지고 나머지 다른 복숭아에서 모모타로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옛날 이야기라는 것이 일본에서는 초기에 어른들을 위한 것이었다가 점차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 갔고 그와 더불어 내용도 바뀌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라는 것이 바뀌지 말아야 할 저작권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하나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변조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쓰셔도 되고 제가 새로 그 주요 줄거리를 토대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재판, 사이야, 모모타로 옛날 이야기는 약간 혼동이 있다는 사실만은 지적해 두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면 오른쪽, 왼쪽 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한 장면이 아니라 오른쪽과 왼쪽 장면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고 약간의 구분을 하는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모모타로 치카라모치 돼 있는데
치카라 모치노 모모타로. 치카라 모치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니까 아주 괴력을 가진 모모타로. 그리는 분 이만한 바위를 들고 있는데 바위라고 할까 돌이라고 하겠죠. 돌이 왜 작아?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아이인 모모타로의 헤어스타일과 젊은이들이 머리 스타일이 다릅니다. 제팜 모모타로 옛날 이야기 첫 번째 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은 아이와 어른의 중간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모모타로가 말합니다. 고레하카리니 고이시카 난노 오모타이 모노타 돼 있는데 고레구라이노 고이시가 도시때 오모이 또 오모 이유노 데스까 느낌인데 이거를 현대어로 하기 참 어렵네요. 저도 막상 하려고는 잘 안 돼. 오늘 현대어기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합시다. 와카이슈 미사시타까 우케토이테와 나이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문을 보지 마세요. 안 보시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 저도 헷갈려. 자, 저야 그냥 그런 뜻이구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수용을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분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현대역을 중심으로 가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그레크라이노 치사나이시나도 이 정도의 작은 돌 같은 건 젠젠 오모크나이 되죠. 조금 더 무겁지 않을 거예요. 무겁지 않아요. 니상다치 형님들 아저씨들 아이테니 나때 그레를 히트와 이마센까 상대가 되어줄 사람은 없나요? 같은 겁니다. 뭐 이 정도 자곤들이 뭐가 무거워요? 아저씨들 보셨죠? 저를 상대해줄 분은 없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 왼쪽에 있는 왼쪽 팔뚝에 한자로 일신명 이거는 이싱 이노치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하나로 한 마음으로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말 아닙니다. 일신명이라고 문시를 한 사람이 말합니다. 무언가를 한 마음으로 하면 목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일신명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마에 한 숫자로 1, 2, 3 혹은 가위표나 개견자를 새기거나 팔뚝이나 팔 관절 근처에 선 등으로 범죄 횟수를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에도 시대에는 히케시, 즉 지금의 소방관이나 타이크, 목수 등은 야크자가 아니더라도 문신을 하여 존재를 드러내거나 하였습니다. 문신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용기와 의지를 나타내는 셈인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일본의 문신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도 앞으로 한다면 재미있을 것도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문신을 하면 목욕탕, 온천 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야크자가 문신 퇴출 분위기가 생긴 것도 문화 현상으로 유의하여 보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일신명을 새긴 사람은 자신이 모모타로를 상대할 마음이 없는 걸까요? 그러자 나머지 힘이 세어 보이는 사람들도 모모타로의 힘을 인정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납득할 만한 말도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 든 게 전부인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굳이 논리성과 합리성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독자의 상상력으로 채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모타로의 힘을 산파도, 이 젊고 튼튼해 보이는 사람들도 인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문은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슬쩍 보세요. 지금은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대역 해놨으니까 현대역까지 참조해 가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표기가 되어 있었구나 라는 정도 하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입니다. 현대역을 보시면 맞다고 들어있다. 고노코와 후츠우노 고대와 나이. 맞다고 데뇨에 나이네. 맞다고 들어있다. 정말 놀랐어. 고노코와 이 아이는 후츠우노 고대와 나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맞다고 데뇨에 나이. 데니오의 나이라면 이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해석이 있는 거죠. 너무나 놀랐어. 이 애는 보통이 아니야. 도무지 상대가 안 돼. 여기서 원문에서 치가모나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는 치가나시라고 해서 더운다모나이, 즉 당치도 않다, 대단하다, 승호이 정도의 뜻입니다. 왼쪽이 떡반죽을 하고 있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말합니다. 이 장면은 좌우 다른 이야기에서 공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와
떡을 만드는 성장한 모모타로와 힘자랑을 하는 어린 모모타로 장면에서 각각 역할을 합니다. 엄마의 시선은 젊은이들을 향하고 있으니 다음 대사는 그들을 향한 것 같습니다. 원문은 제가 읽지 않을게요. 이거 했다나? 읽기 싫어. 괜찮아. 단나도노입니다. 이거는 세 다시 샤레 히토리 무스크가 노점인데 노점입니다. 노점이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읽는데 읽어볼까요? 단나도노 세요 다시 나사레 히토리 무스크노 노점이 됐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얘기한데 볼까요? 이게 하려면 되게 어색하네. 미나상 간바tte 쿠다사이 히토리 무스크노 노점이 됐어. 여러분 힘내주세요. 히토리 무스코 외동아들이죠. 제 외동아들의 바람이 그겁니다. 힘겨루기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인지 저를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난나도노란 말이 있습니다. 난나도노 난나상 하면 남편을 말하는 난나도노 하면 이 난나도노를 남편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아내가 힘센 젊은이들에게 모모타로 상대가 되어달라고 하는 바람이 아니라 모모타로를 위해 떡을 만드는데 남편이 더 힘을 내달라는 말로 들립니다. 어쩌면 이쪽이 이야기상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현대 일본어역도 미나상이 아니라 아나타, 즉 남편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바꿔보면 아나타, 세요 다시테 쿠다사이. 히토리 무스코는 노점이지 아리마센까. 당신 여보 더 힘을 내세요. 우리 아들이 떡이 더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제가 처음 해석을 했을 때 이 실수 같기도 합니다. 엄마가 젊은이들을 향해 한 말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쉬운 내용인데도 실제로는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걸 보면 이 만화에서 순서나 이야기가 어디로 향한지를 확인하고 제대로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외동아들의 희망이라면 떡을 만드는 것은 모모타로라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독자에게는 정말 당황스러운 전개입니다. 왜 떡을 만드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모타로도 떡을 만들면서 말합니다. 토토사마 마르메테 쿠다사레 모탄고와 지치쿠사이죠 되어 있습니다. 오토상 단고 치쿠테 쿠다사이 호보 데키마시타. 이 이야기가 벙벙 뜨는 것 같아요. 오토상 아버님 단고 경단을 만들어주세요. 치쿠테 쿠다사이. 호보 거의 여기 단고와 지치쿠사이죠 할 때는 벌써 이 경단은 치치쿠사이 작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현재 일상적으로 지금 쓰는 말은 아닌데 무척 차가워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다 됐어요 라는 뜻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정은 잘 안 되지만 여기서 치치쿠사이라는 말은 아주 작다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해석을 확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작품을 현대 일본어로 바꿔서 분석한 건 없습니다. 한국에 바다 건너 한국에 있는 일본어 TV가 아마도 처음 하는 겁니다. 현대역하고 또 그거를 한국어 번역을 하는 건 당연히 처음이겠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빠는 채로 가루를 거르고 엄마는 반죽을 하고 모모타로가 경단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의 상황만으로 본다면 다 만들었다는 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림의 상황만으로 본다면 다 만들었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반죽이 이만큼 많이 남았잖아요. 게다가 가루를 거르고도 있습니다. 채로 치고도 있습니다. 이제 만들기 시작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 대목의 해석이 정말 불안정합니다. 그림을 보아 적당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번째면 오른쪽 왼쪽 페이지입니다. 무장을 한 모모타로입니다. 왜 갑자기 무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이라면 다들 이 친구가 도깨비 섬으로
도깨비를 정발하러 가기 전 원숭이 꿩, 개를 부하로 삼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기서 꿩이 공적같이 생겼고 개가 쥐같이 생긴 것은 제 눈이 이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왼쪽 눈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화로 인한 거라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모모타로가 이와크 되어 있는데 모모타로가 이와크라고 대하면 됩니다. 이 원문은 안 읽는 게 차라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모타로가 이마시다. 모모타로가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원문은 슬쩍 읽어만 보겠습니다. 올해와 오니카시마의 다카라 도리니 이끄 도모 이타세 난고와 노소미니 마카세테 도라시오. 이렇게 좀 띄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올해와 나는 오니카시마 되지만 지금 오니가시마입니다. 도깨비의 섬에 다카라 보물 도리니 어디로 받으러 이끄 갈 거야. 도모 스르란 말은 동행하다, 같이 가다 뜻입니다. 스르의 겸양어 이타스의 명령형이 됐기 때문에 같이 가자. 당고는 경단은 노솜이라고 되는 노점입니다. 바람이 마카세르 바람에 맡기는 거니까 갖고 싶은 대로 도라시오. 자, 가지거라 그런 느낌입니다. 현대역 보시면 와타시와 오네가시마에 타카라모노 도리니 이고 도모테이르 이쇼니 이카나이까 난고와 스키나다케 도레. 나는 도깨비 섬으로 보물을 가지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 이쇼니 이카나이까 함께 안 갈래? 난고와 경단은 스키나다케 도레. 갖고 싶은 만큼 가져 느낌인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제가 현대역을 하고 또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번역을 할 때마다 한국어 번역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나름대로 번역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번역하고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번역이 있는 겁니다. 자, 보통 알려진 모모타로 이야기에서는 모모타로가 도깨비를 퇴치하러 가게 되는 까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깨비들이 사람들을 괴롭힌다든가 물건을 빼앗는다든가 하는 이른바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어떤 경우에는 까마귀가 알려주거나 아니면 매가 알려줘 행동에 동기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황스러운 것은 왜 도깨비들을 퇴치하러 가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앞쪽 이야기에 비춰본다면 더 이상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이 없으니 도깨비들과 힘겨루기를 하러 간 것일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추정입니다. 모모타로가 사람들을 위해 도깨비를 퇴치하러 간다고 하니 수수경단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모모타로 이야기 두 번째, 세 번째 강독이 될 심상 수학 국어에서와 쿠스야마 마사오와 아크타가 류노스케의 모모타로는 그러한 플롯, 즉 원인과 이유 결과가 명확히 제시합니다. 재판 모모타로 옛날 이야기, 사이양 모모타로 무카신가따리를 쓴 그리고 그린 니시무라가 이야기꾼이 아니라 우큐의 화가라서 스토리에 약했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원숭이가 말합니다. 원숭이, 꿩, 개의 대사 앞에 각각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사르, 고랭아, 토단곡가 되어 있지만 토단곡가 와타쿠시모 도모이타소 쿠타츠 사레마세 되어 있습니다. 사르, 원숭이, 고래가 이게 토단고는 지금 있습니다. 아래 일본어 현대역이 10단자라고 써있어 단고, 경단을 10개를 이렇게 꼬아놓은 걸 10단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모타로하고 아버지, 엄마가 만든 게 이겁니다. 와타쿠시모 나도 도모이타소 같이 가자 뜻입니다. 후다츠 2개, 구다사레마세 후다츠 구다사이 하면 될 텐데 현대역 볼까요? 고래가 주단고 데스까? 이게 주단고입니까? 10개에 꽂힌 떡이 경단이 10개에 꽂힌 겁니까? 와타시모 저도 오토모시마스 어때? 같이 갈 테니까 후다츠 구다사이 2개 주세요. 여러분이 한국역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단고는 모모타로 그림 있잖아요. 갑옷 허리 주춤에 줄줄이 걸려있는 동글동글한 떡입니다. 그림 속에 있습니다.
記もう一つくだされ、お供申そうで있습니다. もう一つください、お供いたします. 기지 꽁이もう一つください, 하나 더 주세요,お供いたします. 같이 가겠습니다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는 우마이것도 다이후츠모치 돼 있는데 지금은 다이부츠모치라고 읽습니다. 이끄유모치와 하다시타 맛도 구이따이 돼 있는데 여기서 맛도 구이따이 말은 못도란 뜻입니다. 지금은 구이따이, 다베따이 그 의에서 구이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끄유모치라고 있는데 이것도 떡 이름입니다. 이렇게 찹쌀떡하고 위에다 파소를 위에다 이렇게 얹은 거고, 나이부츠모치는 대불떡이라고 한 건데 지금도 팝니다. 이거는 이 찹쌀떡이 안에다가 이거는 파소를 그 안에 넣은 겁니다. 네, 이끄요모치 할 때 이끄요는 옛날에 그 유곽의 한 유명한 오이랑 그 게이샤 이름이 이끄요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바깥으로 어떤 남자랑 나라 살면서 만든 떡이 이끄요모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원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하다시다 말은 또 하다시가 맨발이라는 뜻인데 하다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무엇보다 더 못하다 그런 뜻이라고 한답니다. 자, 현대어 보시면 혼돈이 우마이 됐네, 정말 맛있군요, 다이부츠모치 대불떡, 커다란 부처를 대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끄요모치, 이끄요란 그 오이랑 출신의 게이샤 출신의 부부가 만든 오모치, 그걸 이끄요모치라고 합니다. 요리보다도 우마이, 오이시, 맛있다, 맛있어, 못도 다베따이 됐네, 더 먹고 싶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수수경단도 원래는 수수니까 수수 자체가 미신에서 뭐죠, 악을 막아준다는, 부정 타는 걸 막아준다는 얘기 옛날에 했었잖아요, 우리도요. 자, 아무튼 모모타로 이야기에서 짐승들에게 주는 것은 유단거 10개 경단을 이렇게 10개 꽂은 거, 모모타로의 갑옷에 줄줄이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 떡입니다. 물론 일본에서 제일 맛있는 다른 이야기에서는 키비단고, 수수 경단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 대불떡 그리고 이끄요떡이 그 당시에도 이 이야기에 쓰여질 추정하는 그 시기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도 있습니다. 스토리 플롯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과 함께 상상을 더하여 읽어야 하는 것이 이 사이야 모모타로 무카시가타리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떡은 부하 아니면 동료를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굳이 떡이 아니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비단고, 즉 수수 경단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수가 미신적인 의미가 있다고도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유단고는 수수떡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여행을 위한 단순한 음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사 차림을 한 모모타로 양쪽 허리춤에 동글동글 경단이 달려있는 모습과 복숭아 잎사귀가 그려져 있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6번째면 오른쪽 왼쪽 페이지입니다. 두 장면입니다. 모모타로 옷에 복숭아가 그려져 있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에서는 먼 바다를 건너지만 순식간에 도깨비 섬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설정이 없습니다. 열심히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오른쪽 그림에는 산이 캐릭터 크기 정도로 극단적으로 작게 그리긴 했지만 겹겹이 산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모타로와 세 짐승이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말합니다. 사르토와 난지요 돼 있는데 현대어적으로 하면 이츠 슈파스로노 간에 언제 출발하는 거야? 아니면 그건 그렇고 언제야? 언제 출발하는 거야? 저는 느낌입니다. 언제 출발하는 거야 하는 뜻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확신을 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현대 일본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다고 해도 쓸 수도 없습니다. 일본 친구에게 물어봐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뒤의 꿩과 원숭이 말을 감안하면 그건 그렇고 언제 가는 거야? 하고 묻는 대목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난나와 요츠호도 사키의
유카레타 소나라고 되어 있는데 난나상과 요뽀도 사기에 이카레타 소 데스요 이 느낌 같은데 모모타로 상과 요뽀도 사기니 이카레타 소다요. 모모타로 상은 훨씬 일찍 어떻게 해석을 했어? 한참 전에 출발하셨다고 해.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저도 안 갑니다. 같이 떡을 나눠줘서 동료가 돼서 같이 도깨비들을 정벌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야기가 이렇게 둥실둥실 다 제각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왕와 이속이 마시때 오토모 이타소 되어 있습니다. 왕와 이소이데 오토모 이타시마쇼 이타소 멍멍 우리도 어서 서둘러 합류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이 특히 어려운데 대화가 이어지는 것도 같고 이상한 듯도 합니다. 가지 않고 왜 뒤쳐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모모타로가 앞서가고 나머지 짐승들이 서둘러 따라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삿갓을 쓴 모모타로 허리춤에는 경단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렸는지 왼쪽 그림에서처럼 도깨비들이 있는 곳 문 앞에 도착한 모모타로의 허리춤에는 경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테 나카노 야츠라와 미진 코츠 하니 시테야로 되어 있습니다. 마테 나카니이르 야츠라오 곧바 미진니 야츠케테야로 잠깐 기다려봐. 안에 있는 녀석들을 박살내 주도록 하자. 그런데 여전히 왜 안에 있는 도깨비들이 혼이 나야 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잠깐 기다려봐. 마테 라고 말하는 이유도 불분명합니다. 쳐들어가기 전에 자기 말을 들으라고 기다리라는 걸까요? 다들 들어봐. 이런 정도의 뜻으로 쓰인 것 같긴 합니다. 7번째면 오른쪽 왼쪽 페이지입니다. 그림으로는 잘 구현되지 않았지만 모모타로가 말합니다. 츠노 모이테 야로 되어 있는데 츠노 모이테 야로 편입니다. 츠노 모기토테 야로 불을 뽑아주겠어. 오라가 난나노 우데니 도시테 가츠 코토와 아루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난나노 우데마이니 가테를 와케와 나이다로 우리와 같이 온 모모타로님을 어떻게 너희들이 이길 수 있겠어? 라는 말입니다. 도깨비들이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테코모 나이 시부테이 야츠라다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테코모 나이는 돈데모 나이. 시부토이는 지금 쓰죠. 시부토이라고 끈질기다라든가 야츠라 놈들 이런 뜻입니다. 엄청 지독한 놈들이구나 정도 뜻이고요. 8번째 면 오른쪽 왼쪽 페이지입니다. 원숭이가 말합니다. 원문을 읽지 말아야겠다. 어려워. 올해 또 다다카테 뭐 가츠메와 나이죠. 가츠메 나는 나이죠. 나하고 싸워도 가츠메 이길 승산 이길 도리 나도 같은 건 나이죠 없어. 도깨비가 말합니다. 히토카미니 살았다 돼 있는데 이 눈이 가말했다. 개에게 물렸다. 히토카미 가문을 물다고 히토는 한 번이라는 거니까 한 번 물림을 사례로 당했다는 뜻인 건데 오 이따이 오 놀란 말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대 같으면 이따이 아파 그리고 와카시카타와 도리와케 치오이 야츠다 이렇게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본어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오시죠. 와카이 야츠 모모타로입니다. 와 덕분에 치오인다네. 특히 개 중에서도 더 세네. 설명 필요 없이 가겠습니다. 슬슬 혀를 씻고 있습니다. 자, 9번째 오른쪽 왼쪽 페이지입니다. 도깨비들을 모두 제압한 꽁이 말합니다. 하나따라시 메라가 되어 있습니다. 끊는 거죠. 하나따라시 지금도 있습니다. 코 흘리기란 말. 하나오 타라스 이렇게 코를 흘린다는 말인데 이 코 흘리기 녀석들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도깨비들이 말합니다. 난데모 교인이 시타가이마쇼 민나 고츠노 무리테 고사리마스인데 고자리마스라 되겠죠. 그 시대 사회 땡땡에서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현대역 보시면
난데모 오코토바니 시타가이마쇼. 모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전부 와타시타치가 와리인데스. 전부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릅니다. 싸움에서 진 것이 잘못일까요? 또 있습니다. 다시까 그라니 엠메이 부끄러가 고자리마시다. 그라노 나카니 창구 안에 다시까 분명 엠메이 부끄러 연명 부끄러는 이게 주머니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늘려주는 그런 마법의 그런 주머니인데 그걸 엠메이 부끄러라고 한답니다. 엠메이 부끄러가 아리마시다. 분명 창고 속에 목숨을 늘려주는 신의 복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가져다 주란 얘기죠. 이크라데모 아케 사시아레 앙에 사시앙에로 느낌인 거죠. 단나 난데모 전부 사시앙에 뭐든 전부 드려 모모타로상 그 느낌입니다. 의기양양한 모모타로는 도깨비들이 들으면 더욱 소름 끼칠 말을 합니다. 다시 오겠답니다. 마치 곤니와 고래끼리 텅텅텅 됩니다. 마치 곤니하면 교란 뜻입니다. 고래 이것, 키리 이것뿐, 이것만, 이걸로 끝이란 뜻입니다. 통통 북을 동동동 두드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시면 교와 고래다게요 못돼 있고 일단 오늘은 이것만을 못돼 있고 가져갈게. 둥둥둥둥 코미디 같습니다. 도깨비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또 온답니다. 보통 원래 현대로 오면서 다듬어진 이야기 모든 걸 빼앗아 가지고 이제 귀향을 하는 건데 금유 환영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일단 어느 정도 가지고 또 빼서 또 온다고 합니다. 또 온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도깨비 순환기입니다. 10번째면 오른쪽 왼쪽 페이지입니다. 오니카시마에 와타리 이로이로 타카라오 토떼 모토리마시다고 해야죠. 오니가시마에 와타테 있기 이로이로나 타카라모노 토떼 모토리마시다. 도깨비 섬에 건너가 여러 가지 보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고래와 사테 오테가라 이치반메 카라 츠메 마데 데키마시다. 고래와 스모이 오테가라 됐으니 이거 참 대단한 공을 세웠네요. 나니모카모 요크 데키마시다. 여기는 이치반메 카라 첫 번째 카라부터 츠메 끝이라는 뜻인 거니까 클라이맥스 느낌인 거예요. 끝까지 데키마시다. 참 잘했습니다. 뜬금이었습니다. 왜 어째서 도깨비들을 혼내주고 보물을 빼서 그걸 가져왔는데 어째서 그게 커다란 공인지 잘 모르겠고 그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그런 공통의 기본적인 도깨비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모모타로가 가서 혼내주고 그 보물을 가지고 온다라는 게 다들 공통의 독자들의 사고로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무튼 또 그림에서 재미있는 것은 원숭이, 개, 꽁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듬어진 이야기에서는 개도 원숭이도 꽁도 같이 돌아와서 서로 잘 살고 좋았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마지막 11번째 면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를 가져온 모모타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우치데노 카나즈치입니다. 우치데, 치면 내로 나오는 카나즈치, 망치라는 뜻입니다. 치면 보물이 나오는 망치입니다. 고래 아토테, 고메오 우치 다시테 야로. 고래 아토데 다다이테 고메오 데리오네 시오. 이걸 나중에 드디어 쌀을 나오게 해야겠어. 그리고 아래 사람을 보이는 사람이 또 말합니다. 타다, 가네가 요고자를 됐습니다. 이야, 고메데아나크 오카네가 이데스라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쌀하고 돈이 좋습니다. 자, 왼쪽 위 아버지리 병풍에 화가 니시무라 마고사부로, 애시 니시무라 마고사부로. 나는
니시무라 시게노부의 다른 팬네임이죠. 팬네임이 적혀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며 인과응보도 권선징악도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 서운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분류로 사이양 모모타로 무카시카타리는 어른 상대 일길거리인 키비오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읽는 혹은 어른이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를 보충하여 들려줄 수도 있는 아카홍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상대 이야기책인 아카홍인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어른용 이야기입니다. 아카홍, 크롱, 아오옹, 키비오시 이런 순으로 점점 어른 상대의 이야기책으로 변화했다고 말해주는 상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메이지 시대가 되자 이 이야기가 다음 강의에서 다루는 것처럼 교육의 세계로 돌아옵니다. 심상 수학 독본, 즉 지금의 초등교육 안으로 들어온 모모타로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 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모타로 강독은 두 가지가 이어집니다. 구스야마의 모모타로는 체제 영합적인 면이 있는 이야기로 완결성을 주었고, 아크타가의 모모타로는 기원 및 후일담까지 창작하여 담고 있습니다. 구스야마 마서의 모모타로가 모모타로 이야기라는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크타 류노스케의 모모타로는 모모타로 세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강의는 이야기 강독이긴 하지만 일본어 공부도 되고 체제 수능적인 이야기와 체제 해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대를 바랍니다. 뭔가 더 대단한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모모타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프로젝트 화면과 직접 강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립트도 만들고 편집도 하고 그런 것에 많은 힘을 쏟고는 있지만 에너지 소비가 지나친 느낌도 듭니다. 이 두 가지의 장점만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에서든 일본 이해와 스스로의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츠카레사마 되시다. 고키겐요 고지아예요.